자, 고객이 네. 이거 실제로 그러면 검증해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실제 맞습니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절차를 받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티팩트라고 해서 볼바라든가 게이지 블럭으로 저희 스캐너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버니어라든가 아니면 CMM 장비가 있다고 하면 CMM으로 측정을 하고 결과값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OK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 그 회사에서 제작하는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셋업으로 저희가 스캔한 데이터 결과값과 기존에 측정하시는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을 비교해서 베리피케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하는 기관들이. 빠르면 사실 1, 2개월인데 네. 길게 1년이 넘어가는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검증이 완료됐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라 검증이 완료되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1년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이거 보고서 보면서 이거 한번 진짜 괜찮은데? 이런 걸 검토하려면은 네네. 팁 같은 거 하나만 주신다면 이런 걸.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실제 그쪽에 프로세스 통해서 이제 QC에서 검사한 레포트 가지고 저희 스캐너 값하고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증 툴로 하시면은 고객분들이 못 믿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고객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왜냐면 제일 잘 아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저희 결과값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세현님은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특징이 뭔가요?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크레오폼이. 예. 크레오폼이 보통 저희가 암타입이나 CMM 그게 아니면 이제 포터블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네. 저희 스캐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CMM의 정확도를 사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25 마이크로미터의 공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CMM처럼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내에 정확도를 떨굴 수는 없고 그래서 가공품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주물이라던가 한 0.5mm 정도 오차가 발생이 공차의 제품들은 저희 스캐너로 측정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이희숙님께서요. 네. 메트라 스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이후 스캔 데이터에 대한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메트라 스캔 자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포맷 방식의 파일로만 활용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CAD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스캔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PT 보셨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공용 포맷 STL이라는 공용 스캔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고요. 그 STL 포맷으로 추출을 한 데이터를 이제 측정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CAD 데이터 대비 이제 편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역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스캔 데이터를 CAD 데이터로 변환하시는 과정을 역설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역설계 과정을 통해서 STL 파일을 CAD 소프트웨어에서 뜰 수 있는 STP나 IGS 포맷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최병호님께서요. 생산 장비에서 제조되어지는 과정 중에 제품을 스캔하려고 하는데 관절이나 직교 같은 로봇에 장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최초 스캔 시 원점용 센서를 따로 장착해야 하는지요? 우선 로봇에 장착할 수 있는 모델 제품군이 또 따로 있고요. 그건 저희가 레트라 스캔 R이라고 해서 로봇용 이제 플랜지에 연결할 수 있게끔 브라켓이 되어 있는 장비 모델군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최초 스캔 시 원점 센서는 만약에 센서를 구비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컨트롤러 자체가 이제 로봇 컨트롤러에서 신호에 따라서 스캔이 진행되고 완료되고 할 수가 있어서 센서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네. 최병호님께서 또 이제 생산된 제품의 고장이나 오작동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고장이나 오류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오작동 사용 소프트웨어에 반영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캔을 하고 나서 제품이 만약 불량이거나 공차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소프트웨어 공차 영역대에 따라서 불량 신호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불량 신호를 PLC에서 받아서 알람을 울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영님, 반가 사유상 같은 문화재나 고미술품의 경우는 하나의 스캔 대상에서 반사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명하신 셔터 속도 최적화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스캔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능동적이지 않다면 하나의 객체를 다른 조건에서 스캔해서 데이터 값을 비교하며 수정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얻는 기능이 있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용 스캐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고스캔 스파크라고 해서 문화재 스캐너 따로 있어요? 네네. 왜냐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나 반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캔하는 도중에 수동으로 셔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주변의 반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스캐너 모델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시고, 만약에 메트라 스캔으로 이게 스캔을 하신다라고 하면 반사도를 중간중간 셔터를 조정해 가면서 스캔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수열님께서 메트라 스캔 사용 시에 스캔 오류를 최소화하는 자체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타겟 배치만 잘하고 저희 매뉴얼대로만 사용하시면 크게 오류는 발생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타겟을 배치를 하시는데 고정부와 이동부에다가 동시에 붙여 놓으시게 되면 그만큼 오류가 발생하거나 레이어가 겹쳐지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시고 배치를 좀 바꿔주시다던가 아니면 스캔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신다던가 하셔야 됩니다. 자, 강수철님은 이제 디지털 트윈 구현 관련된 거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실제 이제 필드에서 만나보시면 디지털 트윈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이런 요구사항이 많긴 한데 현실적으로 사이클 타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D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초에 뭐 하나씩 찍어 나가게 되는데 저희 3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진 않고 사이클 타임이 뭐 한 3, 4분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제품이 작고 측정 부위가 뭐 많지 않고 이러면은 충분히 이제 디지털화해서 활용하기에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태정님께서 트래커와 스캐너의 최대 거리는 몇 미터인지요? 최대 거리는 4.2m고요. 네. 최소 초점 거리 1.5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4.2m까지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제품 사이즈는 한 3m 정도 트래커를 움직이지 않고 3m 정도 사이즈를 한 번에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옥경님, 스캔 후 파일화에 CPU는 기능이 좋아야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인식 작업만 해놓고 사무실에 고성능 PC로 다시 스캔 최종 파일화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캔 최종화까지 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됐다면 이제 예전 작년부터는 이제 프로세스가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는 스캔만 진행하시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른 PC 이용해서 최적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세션을 저장할 수 있게 이제 프로세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신선구님, 사이즈가 큰 제품들에 대한 스캔 방법이 없을까요? 항공 날개 관련 검사로 사용하고 싶은데 항공기 날개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 문의드렸습니다. 저희 트래커 타겟을 배치를 하고 트래커로 인식을 해 나가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램이 허용하는 만큼 CPU의 램이 허용하는 만큼 늘려나갈 수는 있지만 제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적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워낙 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5m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맥스샷이라고 하는 액세서리를 추가해서 오차를 좀 줄여 나가서 대형물도 스캔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스캔만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좋아지면서 스캔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날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김문회님, C트랙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트랙을 단순하게 이동해 주시면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C트랙의 피치랑 롤, 이 각도라던가 앞으로 이제 눕는 그 각도 롤 같은 게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온도가 바뀌게 되면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현철님, 3D 스캐너 도입할 때 기존 2D 스캐너는 버려야 하나요? 그 다음에 상호 보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분명히 2D 스캐너가 사용하는 그 장점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하고요. 예를 들어 3차원 형상에 대한 오차를 잡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3차원 스캐너 쓰시면 되고, 만약에 한 평면에서 뭐 홀의 사이즈라던가 뭐 단순한 이제 2D 개체들을 측정하시는 경우에는 2D 스캐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남재님, 핸디 스캐너를 장착해서 자동 3D 스캐너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기기도 있는지요? 현재로는 그 저희 핸디 스캐너, 핸디 스캔 블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핸디 스캔 블랙으로는 자동화 장비로 나온 게 현재로는 없습니다. 네. 이종우님, 핸디 스캔에 대해서 직원이 쉽게 배우고 사용 가능한지요? 저희 장비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 정도 교육 받으면 충분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틀, 3일 풀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장비 교육만 하루고, 이제 만약에 실제 제품 사용하시는 뭐 측정을 원하시는 제품을 가져와서 실습해 보시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이틀 정도면 최소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아미테크에서 이런 이제 교육 네.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그때마다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교육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핸디 스캔 블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하고요. 그리고 메트라 스캔 같은 경우는 2일에서 3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정기적으로 그런 네네. 교육 과정이 오픈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오픈을 하시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 오픈합니다. 아. 정기적인 교육은 따로 없고요. 네, 고객이 네. 요청하시면 그거에 아. 맞게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그럼 보통 이게 하루 이틀짜리인데 네네. 과정이 보통 어떻게 약간 구성이 돼 있습니까? 뭐. 저 일단 스캔 기본 원리부터 사용하시는 방법, 뭐 아까 그 PT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다음 김문혜님께서요. 고정해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닌 이동해서 사용할 때 초기 세팅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비 세팅하고 캘리브레이션까지 해서 스캔 준비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3, 4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워밍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필요하시고, 그 30분 안에 뭐 타겟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그 시트랙 캘리브레이션, 메트라 스캔 캘리브레이션 해서 토탈 한 40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현철님, 얇은 부분을 스캐닝한 후에 병합하면 메쉬가 어긋나는 오차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개선이 되었는지요? 이건 제품이 개선되었다기보다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얇은 부분을 스캔할 때 해상도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카메라 옵틱 장비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얇은 제품을 스캔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긋나는 오차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질문, 여러분 아마 지금 설문조사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에 좀 응해 주시고요. 설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 주시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3분 추첨해서 저희가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네. 이제 그때 이제 토크도 하고 이제 데모도 보여주셨습니까? 네. 그 영상도 보셨는데, 네네. 네. 그때 내가 좀 전달 못한 혹시 내가 요런 얘기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거의 대부분 드린 것 같아서. 다 했습니까? 네. 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이 포터블 예. 3D 스캐너가 지금 적용되는 분야가 네네. 네. 올해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느 분야에서 가장 국내에서 네. 가장 이것이 좀 수요라든지 네. 반응이 좀 좋습니까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보통 자동차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정확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공된 홀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뭐 슬롯 같은 부분 뭐 그런 부분도 다 저희 장비로 스캔 가능하고 이제 엣지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도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가공품에서 그 자동차 가공품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끔 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면 예. 이제 그 뭐 현기차 같은 예. 완성차 업체도 있지만 네네. 현기차의 1차 밴더, 2차 밴더 네네. 그렇게 이제 협력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부품 네네,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데들도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기차만 사용하는 겁니까? 1차 vendor 분들까지는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현기차와 1차 vendor 간의 그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만드는데 그 레포트를 저희 장비로 사용하시게 되면 뭐 계속 일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충돌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좋은 질문하신 분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질문 리스트를 보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좋은 질문하신 분 저희가 세 분은요, 최 회장님께서 보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네. 자, 이게, 사용자 교육은 이제 손조아님께서 하셨지만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요청을 네네네. 하면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요청을 가서 온사이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실제 광교에 있는 크레아폰 사무실에 와서 듣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방문을 해서 교육을 드리는데 네. 이 장비가 좀 무겁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납품 자체가 이제 고객사로 되기 때문에 보통은 고객사로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 있는 교육이고. 네네네, 맞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저희 장비 사용법 데모 진행할 때 간단한 사용법도 안내를 드려서 네.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터블 3D 스캐너에 대한 매니페이처 TV에서 하는 오늘 웨비나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